제가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집값이 많이 내려간 것 같고 할인 분양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도인가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여전히 비싸다라는 겁니다. 제주도의 중심가에 있는 이제 주요 아파트들, 그리고 서울도 강남 3구의 주요 지역에 있는 이 아파트의 가격들은 여전히 높은 상태로 고공행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직 버틸만 하고 아직 살만 하고 아직 아쉬울 거 없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되게 많이 올랐죠. 3배, 4배, 5배 올랐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그다지 조정이 없었습니다. 2022년 문재인 정부 말미에 조금 조정을 받다가 새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다시 분위기가 고공행진했고 지금도 여전히 이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아직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절박하고 궁지에 몰려있고 되게 힘들다 이런 것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노도강 쪽에 영끌한 사람들,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요,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내려갔을 뿐인 거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값이 쉽게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되네요. 2025년 6년 7년 정도까지는 아마 건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데 한 28년 29년쯤 되어야 순식간에 급락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정하는 거죠. 아직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저 기득권들, 가진 자들, 돈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이들은 전혀 지금 흔들림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 꼴을 봐도 저기 있는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놈들이 계속 미루고 있죠. 사람들 진을 빼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이렇게 진이 빠져가지고 아이 될 대로 되라,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 자기네들 화살표 안 받으려고. 그저 나라의 경제가, 민생이,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곡소리 내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것들이 없죠. 그저 자기들 자리만 잘 유지하면 되고, 저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하고 난 그 다음에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 말고는 없더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 아래부터 저 위까지 대한민국 법을 수호해야 될 이들조차 썩어 빠져가지고 개판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이놈의 나라가 진짜 한번 리셋이 되어야, 그래야 그 다음이 좀 다시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관련하는 가격도 쉽사리 계단식으로 툭툭툭 내려가지 않을 것 같죠. 아마 격렬하게 저항하고 다음 호구를 찾느라고 계속 펌프질하고 온갖 담합과 가격 조작과 이 줄 세우기와 온갖 펌프질을 다 해대며 계속해서 자기의 이 짐을 다른데 떠넘길 수작질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계속 그렇게 흘러가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의 경제 전체가 와르르 이제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게 그냥 잠시 잠깐 좀 이렇게 의논하고 고민하고 방향을 세워서 갈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나 심하게 갈라져서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고려해보거나 검토하거나 의논하거나 전혀 그럴 의지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나와 생각이 다르면 상대방은 쳐죽여도 되는 돌로, 짱돌로 찍어야 되는 그냥 적일 뿐인 겁니다.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이 심각한 이 혐오와 상대방에 대한 이 증오가 너무 심하죠. 지금 뭐라 그럽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뭐라 그러냐면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부모 자식 간에도 빨갱이 얘기하면서 자식을 죽여야 된다 그러고 부모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개막장이죠, 개막장. 좌나 우나 진보다 보수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멱살 잡고 죽이니 살리니 얘기하는 게 벌써 이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사실상 한쪽을 와르르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으면 나머지 한쪽이 수긍하겠냐고요, 받아들이겠냐고,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이 나라에 최소한의 정의, 최소한의 상식도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줬어요. 물건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물건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와 거래를 하고 상품을 팔고 거래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거래 대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이제 심리가 되어 버렸어요. 서로를 못 믿는 거죠. 이때까지 돈을 주면 물건이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이제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서로를 못 믿는데 거래가 활발할 수 있겠냐고요? 힘들죠. 어렵습니다. 의심부터 하는 겁니다. 저 새끼 저거 나한테 돈만 가져가고 물건 안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게 개떡 같은데 내가 피해를 입어도 고소를 해도 저 대한민국의 저 판사라고 하는 놈들이, 검사라고 하는 놈들이 내가 피해자이고 저놈이 가해자인데 가해자 손들어주면 나는 돈 못 돌려받는데 뭐 이렇게 불신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거래가 위축이 되고요, 매출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안 가는 겁니다. 거래를 안 하는 거고 의심하는 거고, 당장에 내 앞에 돈과 물건을 내가 보는 눈앞에서 주고받고 안 하면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냐고요? 비정상이죠. 결국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업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불편해하고 적으로 간주하고 이러면요, 대한민국 경제 파탄나고 있는 거죠. 이미 파탄나고 있습니다. 이미 진보를 얘기하고 보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이야기들도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는 거죠. 2024년 12월 3일 새벽에 우리는 두 눈 멀쩡히 뜨고 국회 경찰들이 진입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다쳤기 때문에, 죽은 사람 없기 때문에 무죄랍니다. 혐의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고수고 진보고 나발이고 간에 상식적인 거,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칼 들고 찌르려고 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미수로 끝났어요. 그럼 무죄. 사람을 죽였어야 살인죄인 건데 안 죽였으면 다 무죄죠.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막장의 시대가 지금 이미 열려버렸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 놈조차도 갈라치기 되어 있고 저지랄을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많이 몰라가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답답하고 짜증이 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